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할 건 어떤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F는 MA였죠. F가 뭐였냐면, 여기서 F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힘. M은 매스, 질량이에요, 질량. A는 엑셀레이션, 가속도였습니다.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이렇게 써먹는 거였어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2kg인데, 내가 물체의 10N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물체는요, 가속도 5를 가져요. 가속도가 5라는 말은 1초당 5씩 빨라진다는 뜻이야. 가속도는 1초당 5씩 빨라진다는 뜻이야. 질량이 1kg의 물체에 10N 힘을 주면 가속도가 10이 돼요.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져요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뾰로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뭐라고? 힘이 없으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와야 돼. 근데 질량은 0이 될 수 없어요. 왜? 질량이 0이 된다는 건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질량이 0인 물체가 없는 거예요. 질량은 0이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질량이 0이라는 거 물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0이면 두 개 곱해서 0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가속도가 0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거 가속도가 0이면 속력의 변화가 없는 거야.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빨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똑같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속력이 4였던 애는 계속 4. 속력이 8이었던 애는 계속 8. 됐어? 근데 우리가 착각해. 뭐라고 착각하면 선생님 근데요. 힘을 주다가 안 주면요. 느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 위에 물체가 있었을 때 힘을 주다가 안 주면 멈추잖아요. 이렇게 착각한다고 너네가. 아니야. 이거는 마찰력이 가해져서 멈춘 거야. 우주 공간 안에 중력이 없는데 내가 어떤 물체 힘을 주다가 안 주면 얘 영원히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요. 영원히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 왜 영원히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면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가 0이라는 거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영원히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거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야. 자, 내가 물체를 옆으로 던질 거야. 내가 물체를 옆으로 던질 거야. 알겠어? 지금 멍 때리고 또 있었던 대영이가 절벽에 서 있는데 내가 대영아 왜 수업 시간에 왜 멍을 때리는 거야? 됐어? 그럼 대영이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죄송해요. 잠시 흥분했네요 선생님이. 그렇구나. 저거 의식을 못했네. 저 여기 어떤 나쁜 학생이 있었을 때 외부에서 힘을 가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힘을 주다가 떼는 거야, 얘들아. 힘을 주다가 뗀 거야. 힘을 주다가 뗀 순간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수평 방향으로 없어. 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다가 뗐거든. 힘 안 준 거야. 그때 중요한 게 수평 방향의 가속도가 0이야. 수평 방향에 뭐가 0이라고? 가속도로. 수평 방향 가속도가 0이야. 왜? 힘을 주다가 뗐어. 주다 뗐으면 힘을 안 주는 거야.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수평 방향 속도가 안 변해요. 이게 헷갈리다. 수평 방향 속도가 안 변한다, 얘들아. 알겠지? 내가 되게 많이 가르쳐봤을 거 아니야? 너네 지금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헷갈려 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 방향에 중력이 작용해. 수직 방향에 뭐가 작용한다고? 중력. 수직 방향 중력. 내 마음대로 여러 번 들어볼게. 이 물체의 질량이 2kg이야. 됐습니까? 내가 수평 방향으로 얘를 4m/s로 밀었어. 4m/s로. 그럼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영원히 4m/s로 날아가. 영원히. 왜? 수평 방향에 힘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어?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는 우리는 모든 물체 가속도는 9.8이라고. 수직 방향의 모든 물체 가속도는 얼마라고요? 9.8. 그럼 얘는 수직 방향으로 1초에 9.8씩 빨라져. 수직 방향으로 1초에 몇씩 빨라진다고? 9.8씩 빨라져. 됐어?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봐봐. 한 명은 제자리에서 떨어뜨리고 한 명은 앞으로 밀어. 한 명은 앞으로. 어떻게? 동시에. 한 명은 제자리에서 놓고 한 명은 앞으로 밀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미는 애나 제대로 떨어지는 애나 손을 떼는 순간 수평 방향의 힘은 없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밀었다 떼. 떨어지는 동안 수평 방향의 힘이 0이야. 물체 제대로해서 놔. 그럼 얘는 애초에 수평 방향의 힘이 없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민해도 내 손을 떠나면 중력만 받고 제대로 해서 논해도 내 손을 떠나면 중력만 받아. 결국 앞으로 민해도 중력만 받고 제대로 해서 논해도 중력만 받아. 이게 핵심이야. 다시 내 표정. 야 선생님 왜 그러냐. 표정은 봤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대답 안 해. 지금 다 그냥 네가 나 이해시켜봐라. 이해도 시켜보고 내 표정을 보고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도 알아내봐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다 맞잖아. 영채야 너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 그치? 알겠어. 지금 다 그러고 있을 거야. 근데 괜찮아. 나는 이 경험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럼 결론부터 말할게. 공을 제대로 해서 놓나 앞으로 밀었다가 놓나 어차피 떨어지는 동안은 중력만 받아. 어차피 떨어지는 둘 다 중력만 받아. 됐어? 그러면 둘의 가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동시에 떨어져. 이게 결론이야. 이게 동시에 떨어진다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선생님 하나는 앞으로 밀었고요. 하나는 제자리에서 놨는데 왜 동시에 떨어져요? 둘 다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아. 수직 방향으로는 뭐만 한다고? 중력. 그래서 둘 다 수직 방향은 가속도가 9.8이야. 수직 방향 가속도 9.8이야.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항상 동시에 떨어져. 끝. 됐어? 자, 근데 헷갈리게 한다. 너네가 첫 번째 뭘 이해 못하냐면 실험 기구의 의미를 이해 못해. 실험 기구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보게 될 실험 기구. 이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하면 쌤 많이 가르쳐봤잖아. 너네가 이 그림 자체를 이해 못해.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플라스틱 판때기 에다가 동전을 넣은 거야. 동전.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비틀 거야. 이렇게 비틀 거야. 그래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역 방향으로 자를 움직인다, 자를 친다, 자를 튕겨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비트는 거니까 얘는 뒤에서 때리니까 이렇게 떨어져. 얘는 관성 때문에 종이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순간적으로 물체를 치우는 거거든.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순간적으로 얘를 비틀어서 종이를 치우는 거야. 그래서 얘 제자리 떨어뜨린 거야. 제자리. 됐어? 그러면 아까 설명한 똑같은 거야. 하나는 제자리에서 떨어지고 하나는 옆으로 떨어져. 근데 얘는 떨어지는 동안 중력만 받으니까 1초에 9.8씩 빨라질 거야. 수직 방향으로. 근데 얘도 일단 내가 자를 비틀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력만 받아.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아. 그래서 둘 다 수직 방향의 힘이 똑같아. 둘 다 수직 방향의 가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동시에 떨어져. 끝. 이거야. 둘 다 동시에 떨어져.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네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런 거랑 다르게 떨어지잖아요. 빨리 앞으로 놓은 거랑 다르게 떨어진다고? 아니요.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양쪽 절벽에서 공 하나 그대로 제대로 놓고 공 하나 앞으로 겁나 세게 때려. 그래서 내가 공을 때리는 속력을 가로방향에 때리는 속력을 뭐 8m/s로 했대. 됐어? 그럼 동시에 떨어뜨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부딪혀. 두 개가 부딪혀. 여기 이 점에서 탕 하고 부딪혀. 내가 공을 가로방향 8m/s가 아니라 더 빠르게 던져. 그러면 빵! 더 위에서 부딪혀. 내가 가로방향으로 공을 느리게 던져. 그러면 더 아래에서 부딪혀. 이게 이 단어의 핵심이고 이 단어의 꽃이거든. 왜 그러냐면 둘 다
피곤해가지고 눈 마사지를 하고 있는 선생님 기다려준 거지. 알겠어? 하나도 놓칠 수 없으니까 선생님 피곤해서 눈 마사지 하고 선생님 잠깐 기다려준 거야. 알겠지? 잠깐 마사지 한 거. 알겠어? 이게 이 단어는 핵심이야. 이 단어는 핵심. 여기서 중요한 게 얘들아 이걸 이해하는 거야. 공을 이렇게 밀어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어. 이게 핵심이야. 이 공이 민 다음에 공에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어. 근데 앞으로 왜 가는 거냐면 앞으로 왜 가는 거냐? 관성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야. 관성 때문에. 힘으로 앞으로 간 게 아니야. 힘은 없어. 가로방향에 힘은 없어. 관성 때문에 앞으로 간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둘이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똑같아. 수직 방향 힘이 똑같아. 그래서 무조건 동시에 만나.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만나. 대신에 빠른 속도로 던지면 빨리 만나고 느린 속도로 던지면 늦게 만나. 끝. 여기 핵심이야. 됐어? 몰라. 다 이해하죠? 얘기하고 있어. 끄떡이고 있어. 안 그러면 내가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끄떡이지 않으면 계속 물고 늘어지겠군. 라고 하면서 지금 다들 하고 있어. 알겠지? 일단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 얘들아. 알겠어? 이게 인간과 형광의 차이라고. 알겠어? 인간 영식이 그냥 이러고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풀어보지도 않고 체크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내 설명을 듣고 내가 다시 설명해주고 풀어본 거 하면서 약간의 거친 말로 지도를 해줄 거 아니야. 알겠어? 약간 실수가 있었던 약간의 거친 말로 지도를 해주고. 알겠어? 약간의 거친 말. 그죠? 누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거친 말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중력과 역학 시스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이거 해볼게요. 뉴턴의 사고실험. 뉴턴의 사고실험. 자, 이게 결론부터 말할게. 결론부터 말할게. 이게 지금 내가 인공위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인공위성의 원리.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 얘들아. 봐봐.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왜 만들었냐면, 자, 지구에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랑 영국에서 사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전화 통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저 케이블이야. 해저 케이블. 알겠어? 해저 케이블 설치하면 400 정도밖에 안 들어. 알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태풍 불면 끊어져. 알겠어? 그럼 바다 안에서 케이블 끊어지면 이거 고치는데 또 몇백억이야. 알겠어?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못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전파를 쏴서 우주에서 전파를 반사시켜서 통신을 하는 거야. 전파 통신. 그래서 근데 생각해. 이 우주에서 전파를 반사시키는 걸 만약 비행기를 쓰면 비행기가 하루 떠 있는데 기름값만 3천만 원이야. 하루 떠 있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왜 만든 거냐면 전파를 반사시키는데 기름을 안 쓰고 전파를 반사시키고 싶은 거야. 기름을 안 쓰고 결국 공짜로 떠 있게 하고 싶은 거야. 공짜로 떠 있게. 알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하늘 위에서 전파를 반사시켜 줄 수 있는 이 장치가 기름을 쓰지 않고 연료를 안 쓰고 공짜로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생각해낸 거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물체를 하늘에 띄워놓고 싶은 건데 뭐를 안 써? 기름을 안 써. 그럼 어떻게 띄워? 중력을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뉴턴의 생각이 이거야. 뉴턴의 생각이 이거야. 야, 내가 땅에서 공을 던져. 됐어?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공이 손을 떠나. 공이 느려지려면 힘이 가해져야 돼. 공이 느려지면 뭐가 가해진다고? 힘이 가해져야 돼. 알겠어? 그럼 보통은 공을 던지면 공기 마찰에 의해서 공기 저항에서 느려지거든. 알겠어? 근데 공기 저항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왜? 우주에 어차피 공기 없으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내가 공을 던지면 공은 아무런 힘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내가 던질 때 100km로 던졌어. 그럼 공은 영원히 100km로 날아가야 돼. 됐어? 공기 저항이 없어서 영원히 공이 100km로 날아가도 해보자. 그런데 지구 중력이 물체를 아래로 당기니까 결국엔 공이 날아가 이렇게 쳐박혀. 됐어? 야, 근데 만약에 내가 공을 세게 던지면 점점점 멀리까지 날아가서 낙하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내가 공을
아주 빠르게 던져서 왜?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뭐하니까? 둥그니까 아주 빠르게 던져서 지구의 땅이 꺾여 있는 정도 멋있게 말할게 공률 멋있게 말하고 뭐 지구의 땅이 꺾여 있는 정도 지구의 땅이 꺾여 있는 정도와 일치하게 공을 던지면 영원히 공이 지구 주변을 돌지 않을까?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됐어? 좀 더 정확히 설명할게. 뉴턴의 사고 실험은 실제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던지는 거야. 됐어? 뉴턴의 사고 실험은 얘들아 등속 원운동이야. 뉴턴의 사고 실험은 등속 원운동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앞으로 공이 날아가.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공이 날아가는데 내가 힘을 이렇게 줘. 그럼 공은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 힘을 주면 빨라져. 반대로 이번에 힘을 이렇게 줘. 빨라져, 느려져? 그래서 생각해. 내가 이번에 힘을 이렇게 날아가는 힘을 이렇게 줬어.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여기서 빨라지면서 살짝 꺾일 거야. 이렇게 살짝 꺾일 거야. 그래서 이번엔 힘을 이렇게 줘볼게. 빨라져, 느려져?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체가 빨라지려면 조금이라도 힘이 운동 방향 쪽으로 가해지면 빨라져. 어떤 물체가 늘어지려면 조금이라도 힘이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면 느려져. 그래서 빨라지려면 어떻게 되노? 힘이 약간이라도 운동 방향 쪽으로 가해지면 빨라져. 늘어지려면 힘이 약간이라도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면 느려져. 이제 중요한 게 힘이 정확하게 90도면 못 빨라져. 힘이 정확하게 90도면 못 빨라져. 힘이 정확하게 90도면 못 느려져. 내가 거꾸로 설명한 거야.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힘이 조금이라도 운동 방향 쪽으로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빨라져. 힘이 조금이라도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느려져. 근데 힘이 정확하게 90도로 가해지면 빨라지지도 못하고 느려지지도 못해. 뭐만? 방향만 꺾여. 이렇게 방향만 꺾여. 그럼 이제 등속 원동이란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90도로 힘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빨라지지도 못하고 느려지지도 못하고 이 지점에서 방향이 꺾인 거예요. 이렇게 꺾인 애를 또다시 정확하게 90도로 힘을 주는 거야. 그럼 빨라지지도 못하고 느려지지 못하고 방향만 꺾여. 이렇게 빨라지지도 못하고 느려지지 못하게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는 운동, 이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공위성은 영원히 똑같은 성격과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 얘들아. 알겠어? 어려운 기술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등속 원운동 인공위성의 원리예요라고 해서 그 밑에까지 같이 원운동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수년 사고 실험까지 해결했고요. 그럼 이제 165쪽에 빵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빵꾸 한번 채워볼게요.